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요. 국어의 품사 부분, 국어의 품사 부분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품사하면 여러분 기억이 나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선생님이 예전에 품사할 때도요. 요 품사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9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정리할 부분은 품사란 무엇이냐, 그리고 품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 또 어떠한 특성을 또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에 있는 화면을 그림을 하나 보면은요, 이제 많이 본 그림 중에 하나죠. 이제 서당의 어떤 풍경의 모습인데요. 그림을 잘 보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학생은 회초리를 맞았는 이제 울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익살스럽게 이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장님은 이제 엄한 태도로 이제 바라보고 계시죠. 이 그림을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는요, 훈장, 슬프다, 울다, 길다, 회초리 읽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단어들이 사실은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요,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화면을 보면 알듯이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이냐? 그리고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이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나타내는 건 훈장 혹은 회초리라는 단어고요. 움직이는 건 울다와 읽다입니다. 그리고 성질이나 상태는 슬프다나 길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것처럼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 품사라는 것도요. 수십만 개의 단어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 것들을 이 품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그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품사가 뭐냐?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공통된 성질에 따라서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실 품사라는 거는 어떤 단어의 집합인데요. 단어가 이제 여러 개 모여서 집합을 이룬 건데, 각각의 이제 공통된 어떤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단어가 쭉 모여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이름을 뜻하는 단어들만 모아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품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류하는 기준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형태, 두 번째는 어떤 기능, 세 번째는 어떠한 의미,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형태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단어가 수십만 개가 있는데 잘 보니까 우리가 이걸 문장에서 쓸 때 형태가 변하는 게 있고 안 변하는 게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자가 나와 있긴 한데요. 가변어와 불변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변자는요, 여러분, 변할 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럴 때 쓰죠. 불변어에서 불자는 안 된다, 불가, 불허한다 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가변어와 불변어의 의미는 딱 보면 한자를 알면 알 수 있겠죠. 가변어는 형태가 변한다, 형태 변하는 게 가능하다 라는 소리고요. 불변어라는 거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은요. 바람이 분다인데요. 원래는 불다겠죠. 불다인데 이런 것들이 불어서, 부는구나, 부니, 불었다, 이렇게 형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기쁘다도 마찬가지죠. 기쁘니, 기뻐서, 기쁘구나, 기뻤다, 이렇게 자꾸 모양이 뭔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중학생이다에 있는 이다도 마찬가지죠. 중학생이니, 중학생이고, 중학생이어서, 중학생이구나, 이런 식으로 형태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또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꽃 같은 경우에는 꽃이 여기 있는 것처럼 꽃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뀌나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란 단어는 이 하나의 자체로만 쓰이죠. 뭐 이런 것들이 뭐 하늘, 뭐 한일 이런 식으로 바뀌진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먹다도 마찬가지죠. 먹다 같은 경우에는 먹으니, 먹고, 먹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형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 게 이제 가변어와 불변어라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한자만 알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요 단어들이 대체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해가지고 요거는 5가지로 보통 구별을 해요. 분류를 하는데 이 5가지 분류는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9가지 품사와도 사실은 연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도 한번 볼 건데요. 자, 체온부터 보자면 자, 우선은 체온에서요. 이 체자가 무슨 체자일까요? 자, 이게 바로 이 모음 체자예요. 모음 체자. 자, 그러면 모음 체자란 이야기는 이러한 단어들이 결국에는 문장에서 자,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 몸처럼. 결국에는 어떤 주체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요. 체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생이 밥을 먹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 해서 밑줄 친 부분들은 각각 명사, 대명사, 수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체온이라는 거. 자, 체온이라는 거는 몸체자를 쓰면서 어떤 문장에서 주체, 중심이 되는 단어를 체온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언입니다. 용언. 자, 용자가 무슨 용자예요? 보니까 자, 쓸 용자예요, 여러분. 쓸 용자. 자, 그러면 주로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데요. 동사나 형용사를 묶어서 부르는 말을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용언은 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는 다 뭐가 가능하냐면요. 자, 형태가 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었냐면은 활용이라는 말도 썼었죠.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 간다라는 동사도요. 가니, 가고, 가서 형태가 바뀌죠. 짜다도 마찬가지예요. 짜니, 짜서, 뭐 짜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이라는 말을 썼고요. 용어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자,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자, 이것도요 사실은 수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면은 쉽게 파악이 가능해요. 자, 수식해준다라는 이야기는요. 무언가를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자, 꾸며준다 요것만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당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자, 관형사와 부사를 묶어서 자, 수식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런데 관형사는 대체 뭘 꾸며주는지 또 부사는 뭘 꾸며주는지 이거는 조금 이따가 품사, 구품사 설명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관계언입니다. 관계언. 자,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는요. 사실 두 대상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게 사실은 뭔가 관계를 맺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문장에서요. 어떠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떤 두 개 단어 사이를 연결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해준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바로 조사라는 거죠. 조사. 자, 조사를 지금 관계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사실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자, 조사는 사실 어떤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뭐은, 뭐뭐는, 혹은 뭐뭐이, 뭐뭐가, 뭐뭐은, 뭐뭐도, 뭐뭐만, 뭐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사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딱 나누다 보니까 어떤 독립적인 성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독립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품사로
인정을 해주자.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을 해주자라고 해서 조사가 따로 이제 빠져나온 거고요. 자, 기능으로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 조사라는 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냐 하다 보니까 어떤 단어들 사이 어떤 관계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이제 관계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 독립원이에요. 독립원. 자, 독립원 이거는 말만 따나 정말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감탄사죠. 예시를 보면은 자, 어머나 단풍이 들었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쿠. 이런 것들. 다 따로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품사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나와 있네. 우선 서술격 조사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조사는 은는이가, 뭐 도만, 을을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특별한 조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다라는 건데요. 자, 보통 어떤 뭐에 뒤에 붙어가지고요. 뭐뭐이다 이렇게 문장을 끝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게 또 하나의 조사로 쓰이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무엇이 있냐? 이 보통 조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지만 이 서술격 조사인 뭐뭐이다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나중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뭐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체언의 쓰임도 한번 볼게요. 자, 체언이 대체 어떻게 쓰이느냐. 자, 첫 번째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된대요. 당연히 이제 체언이 아까 어떤 몸체자를 써서 주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문장에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볶이를 먹었다 이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우리는 해서 우리는 이것도 체언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떡볶이도 체언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체언이라는 거는 주어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목적어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어로도 쓰이는데요. 되다 아니다 앞에서 또 보어로도 쓰입니다. 이 보어라는 것도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문장 성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의미라는 기준에 따라서 이 구품사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문법에서는 이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이 구품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 그리고 요 빈콘에다가 좀 정리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자, 품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9가지 품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다는 걸 좀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표시를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스탬프로 한번 찍어요. 스탬프로는 안 될 것 같고, 자, 그냥 이야기해야겠네요. 자, 형태, 기능, 의미 요 세 가지 기준을 좀 알아둬야 되고요. 형태, 기능, 의미. 자, 형태로 나누면은 가변어, 불변어. 기능으로 나누면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그리고 의미로 나누면은 9가지 품사.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지금부터 요 구품사에 대해서 자, 간략하게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사는요, 바로 명사예요. 자, 명사는요, 여러분, 명자가 혹시 무슨 명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명자? 자, 명자가요, 이름 명자예요, 이름 명자.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름을 나타내주는 모든 단어들은 명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철수, 뭐 영인, 칠판, 이런 것들은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오는 건 대명사입니다. 자, 명사라는 건 앞에 나왔고요.
대명사의 앞에 붙은 대자가 무슨 대자냐? 대신 대자예요. 뭘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명사를 대신해 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철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갔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죠? 앞에서 나왔던 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철수라는 말을 안 쓰고 철수라는 명사 대신에 그라는 걸로 썼죠. 이런 것들이 대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녀, 뭐 이것 이런 것들이 대명사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사는요. 수가 사실은 뭐겠어요? 결국에는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 둘, 첫째, 뭐 둘째 이런 것들이 수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면은 동사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자가 무슨 동자인지만 알면 되겠죠. 자,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여러분? 움직일 동자예요. 자, 결국 그렇다면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 동사라는 거죠. 달리다, 먹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 동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요, 어떤 형태, 어떤 성질, 어떤 상태, 어떤 형태,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예쁘다라는 말은요, 어떤 상태, 어떤 움직임인가요, 여러분? 예쁘다라는 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움직임,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은 아니에요. 어떤 예쁜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착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착하다라는 것도. 자, 그 다음에 바에 나오는 관형사입니다. 자, 이걸 왜 지금 선생님이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만 나중에 학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관형사는요,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옆으로 좀 가면은 자, 관형사는 명사나 대명사, 수사를 수식해 주는 게 바로 관형사의 역할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새 신발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새는 대체 뭘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신발이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이 새가 관형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한번 볼게요. 부사는 주로 명사, 대명사, 수사 다음에 뭐 이야기했었어요? 동사와 형용사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주로 동사와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게 부사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는 매우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매우라는 게요. 뭘 꾸며주고 있어요? 지금 매우 어떤 거예요? 매우 그는이에요? 아니죠. 매우 빠르다죠. 지금 빠르다라는 어떤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매우는 이런 형용사에 해당이 되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부사는 동사, 형용사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성분을 표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관형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 문법적인 어떤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철수는 밥을 먹다에서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조사는 무엇이 있느냐? 자, 문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철수는에서 는과 을에서 을 정도가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이제 감탄의 의미를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아이고, 뭐 어머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감탄사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선생님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냐?
아까 이야기했던 요 기능하고 이 구품사가 서로 연관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명사, 대명사, 수사는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체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사, 형용사 묶어서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명사, 대명사, 수사 묶어서 이제 체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동사, 형용사 묶어서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형사, 부사 묶어서 수식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조사는 관계언, 그리고 감탄사는 독립언이라고 따로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법도요, 사실은 그냥 의미 없이 달달달 외우면은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좀 어떤 한자의 뜻풀이라든지 혹은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요, 나머지 것들도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요 구품사를 머릿속에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서 뭐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요, 목요일 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 품사라는 게 무엇이고 품사의 기준엔 어떤 것들이 있고 각 기준에 따라서는 자,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정도는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